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 돌돌돌돌 말리면서 빠져나오잖아요. 사실은 때를 밀면 알레르기로 인한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이런 피부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절대 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샤워 습관 한 가지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닥터 피부광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조광현입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안 씻으면 전문적인 거를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딱 들었을 때 몸에서 되게 냄새 날 것 같고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피부층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피부가 가장 거층의 피부 장벽이라고 해서 각질과 또 천연 보습인자 그리고 지질들,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어떤 장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 속에 수분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보호를 하는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벽 위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탈락이 되어야 될 각질이나 피지나 땀이나 혹은 이물질, 먼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쌓여서 버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틈에서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피부 장벽 위에 있는 이런 더러운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이나 샤워를 안 하게 되면 피부 위에 이런 더러운 오염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거기서 세균이 증식하고 곰팡이가 증식할 수도 있고 또 냄새가 나게 되고, 이런 비위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 같이 우리 피부에서 각질이 많이 쌓이는 곳은 샤워를 너무 안 하면 각질이 굉장히 두껍고 거칠게 쌓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이나 가슴 같이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부위는 샤워를 너무 안 하면 거기 각질과 피지가 쌓이고 모공알의 피지가 축적이 되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샤워를 너무 안 했을 때 문제들이 생기니까 적절한 주기로 피부 위의 노폐물들을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 뭐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면서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때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 때를 이루는 성분이 뭘까요? 우리 피부 위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때가 되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피부 장벽 위에 있는 그 노폐물들, 걔네들도 나오지만 사실 걔네보다 우리 피부 장벽 자체가 때가 되어서 돌돌돌돌 말려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피부 장벽이라는 게 우리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고 또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피부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를 밀면 그 피부 장벽, 그 중요한 구조물이 때가 되어서 다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피부가 수분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수분이 빨리 증발하게 되고 수분을 뺏기게 돼요. 그럼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건조 피부염 혹은 건조하기 때문에 가려움, 홍반,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렵고 따갑고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외부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피부 속으로 쉽게 침투하게 되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도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로 인한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이런 피부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절대 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때를 민다고 할 때 빠져나오는 그 때는 정말 노폐물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소중한 우리 피부 장벽이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샤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그 노폐물들을 깨끗이 잘 씻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과도하게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샤워 습관 한 가지는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를 하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걸 설거지에 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고기를 접시에 놓고 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접시를 설거지를 할 때 그 기름때를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 기름때가 잘 씻겨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로 하면 기름때가 굉장히 쉽게 잘 물에 씻겨 나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노폐물이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씻으면 더 잘 쉽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것도 각질과 또 지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을 많이 길게 쐬주면 이 지질들도 쉽게 씻겨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질 속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들도 샤워를 따뜻한 물로 오래 하면 그 천연 보습인자가 많이 씻겨서 없어지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주의사항, 샤워를 하면서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피부 장벽이 과도하게 씻겨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샤워 습관은 따뜻한 물로 길게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민감한 경우,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 피부염, 알러지 접촉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특히 사용하는 제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바디 샤워나 혹은 샴푸 등등 샤워할 때 쓰는 제품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성분을 사용하면 우리 피부에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혹은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는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분들로는 아세톤이나 알코올, 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리고 아하, 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벤즈 알코늄 클로라이드, 포름알데히드 릴리저, 맨솔, 벤질 알콜, 캠퍼, 피리오리도닉 카복실릭 액시드, 그리고 라놀린, 그리고 향료 등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전성분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면 민감한 분들은 이런 제품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메도제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면 우리 피부에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성분들은 좀 빠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산성도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 정상 피부는 pH가 4.5에서 5.5 사이에서 약산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제품이 만약에 pH가 7이나 혹은 그 이상의 알칼리 제품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에 부종이 생기면서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고 수분을 더 빨리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 알칼리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우리가 샤워를 한 후에 굉장히 뽀득뽀득 씻겨서 정말 깔끔하게 기름때가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너무 과하게 씻겨 나가면서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력이 그렇게 강한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비누라고 하면 그 자체가 알칼리화돼서 만들어진 고체 형태의 제품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도브 같은 중성 비누들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 약산성 비누도 있는데요. 대체로 시중에 있는 비누들은 다 알칼리예요. 그래서 저는 비누를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을 좀 붓게 만들고 수분 손실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샤워 횟수는 나이대에 따라서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피부가 두껍고 피지 분비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샤워 횟수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20대 때 등에 여드름이 꽤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밤에 1번 꼭 2번 샤워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등드름이 좀 주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그런데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내년에 40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피부에서 피지 분비가 줄고 많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 하루에 2번 샤워를 하지 않고 하루에 1번 혹은 땀을 흘리지 않는 날에는 샤워를 거르는 날도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피부가 두껍고 피지 분비가 많고 이런 분들은 샤워 횟수를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피지 분비가 적고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샤워 횟수를 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샤워할 때 뭘 하는지부터 좀 정할게요. 보통 이제 머리 감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세안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양치도 하실 거고, 샤워 타월이나 이런 걸로 거품 내서 바디도 씻으실 텐데요. 이 네 가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순서를 말씀드려 보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 머리를 감습니다. 샴푸로 거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양치를 한 후에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머리를 헹궈냅니다. 그 다음에 샤워 타월로 거품을 내서 바디를 씻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로 헹궈냅니다. 순서를 정하실 때 고려하실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샴푸를 하는 순서와 바디를 씻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샴푸를 할 때 쓰는 제품들 속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혹은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디를 먼저 씻고 헹궈낸 후에 샴푸를 하고 헹궈내게 되면 그 샴푸의 성분들이 바디에 묻으면
닳으면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먼저 감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바디를 씻고 헹구는 순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머리를 감는 것과 세안 사이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감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하고 얼굴을 헹궈내고 이 순서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양치와 세안, 이 순서는 양치를 할 때 그 치약 속에 피부가 굉장히 자극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 주변이 빨갈 뿐만 아니라 갈색으로 어둡게 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면 치약의 성분에 의해서 자극이 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양치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세안을 나중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안과 바디를 씻는 것의 순서 사이에는요, 사실 바디 피부를 생각을 하면 얼굴을 세안을 먼저 하고 씻어내고 그러면서 세안제 성분들이 몸으로 흘러나갈 거잖아요. 그 후에 몸을 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얼굴 피부가 몸의 피부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헹궈내고 그 후에 얼굴을 보습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씻어내는 것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짧게 말씀드리면 샴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헹궈내고 그 후에 샤워타올로 거품을 내서 바디를 씻고 그리고 세안을 하고 전체적으로 헹궈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샤워타월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샤워타월 없이 샤워를 하면 손으로 거품을 내서 몸 구석구석 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타월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샤워타월을 쓸 거냐? 너무 샤워타월이 거칠어서 문지를 때 피부에 자극이 되면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는 순한 재질의 샤워타월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샤워타월을 사용할 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샤워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의 각질과 피지와 땀과 먼지와 세균 이런 것들이 다 샤워 타월의 거품 속에 범벅이 돼서 씻겨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잘 헹구지 않으면 그런 오염물질들이 샤워 타월에 묻어 있게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굉장히 습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샤워 타월을 보관하게 되면 습한 곳에서는 세균이 잘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 타월을 우리가 샤워를 한 후에 깨끗이 잘 헹궈내시고 화장실을 최대한 건조한 환경으로 만드시고 건조한 환경에서 샤워타월을 잘 건조시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샤워타월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개를 뭉치로 사셔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사용하신 후에는 새 제품으로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당연히 다 수건으로 닦으실 텐데요. 저도 수건으로 닦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건으로 닦으실 때 아까 샤워 타월처럼 수건이 너무 거친데 그걸 이렇게 밀면서 닦으면서 피부에 자극이 된다. 그런 경우는 좀 피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눌러서 톡톡톡 이렇게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닦는 순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얼굴을 먼저 좀 닦고요. 그 후에 머리를 살살살살 물기를 제거하고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가고 사타구니나 발과 같은 부분은 좀 마지막에 닦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좀 물기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피와 그 다음에 사타구니, 발 이런 부분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피 같은 경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습기가 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두피에 지루피부염이나 아니면 모낭염과 같이 문제들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두피는 충분히 잘 말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타구니와 발과 같은 부위도 습기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잘 증식을 하면서 무좀이 생기기 쉬운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드라이기와 같은 것으로 충분히 건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든타임을 몇 분이다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바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습제를 화장실에 비치해 두고 물기를 닦고 바로 발라요. 근데 예전에는 보습제를 화장실에 두지 않았고 제가 큰 방에 화장대 같은 데 두고 화장대로 이동한 후에 보습제를 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기를 닦고 이동하는 중
중에 수분을 뺏기면서 건조하고 당기고 따갑고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증상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수분을 많이 뺏겨서 부족해지기 시작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느끼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보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샤워니까 몸에 바르는 제품은 대체로 로션 타입으로 되어서 넓게 펴바르기 좋은 제형의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성분은 이제 우리가 세콜지라고 하는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1대1대1 또는 뭐 3대1대1 이런 비율로 있으면 피부 장벽을 회복을 촉진하고 보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성분이나 히알루론산, 판테놀 이런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빨리 충분한 양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서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야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성분이 빠졌는지 이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샴푸는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하다 보면 두피와 모발에 피지나 땀이나 각질, 또 오염물질, 또 스타일링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샴푸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떡진다든지 정전기가 잘 생긴다든지 부시시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비위생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오염물질을 잘 제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샴푸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첫 번째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할 경우에 이제 두피에 자극이 되거나 두피에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너무 이제 씻어내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샴푸를 하시고, 이때 손톱으로 두피를 너무 강하게 긁거나 자극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길이도 이렇게 비비면서 마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모발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신 후에 특히 이제 지루 피부염 같은 것이 있어서 항진균 효과가 있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샴푸를 하시고 한 3분이나 5분 정도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후에 이제 헹궈내시는 것이 좋고, 헹굴 때도 충분히 헹궈내서 샴푸의 잔여물이 모발이나 몸에 남지 않도록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헹구실 때 그 샴푸의 잔여물이 몸이나 혹은 얼굴에 묻어서 여드름이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지 않도록 헹구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숙이셔서 머리카락을 따라서 샴푸의 내용물들이 흘러내릴 수 있게 샴푸를 하고 헹구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샴푸를 다 헹궈내신 후에 바디를 씻어내시거나 혹은 세안을 하시거나 순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 밤에는 샴푸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 중에 생활하면서 분비된 그런 각질, 피지, 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밤에 샴푸를 안 하면 베개랑 내 머리랑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염을 유발하게 되니까요. 가급적 밤에는 샴푸를 하시고 청결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라이 샴푸는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드라이 샴푸 안에 어떤 파우더나 또 알코올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나 모발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 제품은 대체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신 후에 건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의 지루 피부염이나 모낭염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하시고 그 후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시는데, 이때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하시면 모발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바람으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